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지역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이 광양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양시 역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16번째 환자의 동선과 관련해 지역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난 1월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발병 증상을 보이면서 동행한 가족들의 감염 여부에도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 좋다가 또 영세 상인들이 또 장사도 원만히 안 돼야 되는데 안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 많이 모델이 잘 안 가죠. 자제를 많이 합니다. 특히 확진자의 가족이 광양에서 근무했던 걸로 알려지면서 광양시 역시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우선 확진자와 접촉한 300여 명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족들의 검사 결과 남편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2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방역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16번째 확진자의 관내 방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난 3일부터 남편도 광주의 자택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면서도 지역에서 퍼지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선 앞으로 방역당국과 공조를 통해 투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가 끝나면 동선이라든지 또 추가 격리 대상자라든지 이게 발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의 대책에도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시 보건소나 병원에는 하루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2곳에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소독 확대를 통해 질병 유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물량 부족을 겪고 있는 예방용품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취약계층 등에 우선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살균 소독제도 공급을 해서 소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도 업체를 이용해서 소독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가족도 광양에서 근무함에 따라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 확보가 앞으로 해당 지역 방역망 확대에 중요한 근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가 광주권에서 발생한 가운데 순천시가 바이러스의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내 전파 방지를 위해 기존의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방역을 하절기 방역 인력을 미리 채용해 시민 생활 장소로 소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관내 병의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상황실과 감염병 전용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내일로 예정됐던 여수시 남면과 삼산면의 시민과의 대화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진행해온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일정 가운데 마지막 남은 두 지역의 일정을 추후에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순천시도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었던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연기했고 고흥군도 오는 10일까지 예정으로 추진해온 군민과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한 해 2, 3만 명의 선수단이 찾는 순천시는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로 이달에 예정됐던 전국 규모의 경기가 잇따라 연기돼 선수단 유치에도 고민이 큽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팔마 야구장. 초등학교 야구팀의 스토브 리그가 한창입니다. 스토브 리그에 참여한 초중등학교 26개 팀이 동계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전국 500여 명이 참가한 유도팀의 동계 합숙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실내 체육관에서 기량을 높이는 훈련에 열중합니다. 순천 지역은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망으로 동계훈련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각 종목에 스토브 리그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체육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숙박의 편리함 모든 점이 완벽한 동계훈련에 요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겨울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국 규모 대회가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고민 끝에 예방 차원에서 오는 6일 열리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5월로 연기했습니다. 전국 90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는 11일 예정됐던 전국 검도대회도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순천시에는 지금 이번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민 안전과 그 청소년들 안전과 또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대회를 부득이하게 연기됐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난해 순천을 방문한 동계훈련 선수단은 3만 1천여 명. 올해도 2만 5천여 명 방문으로 20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전망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변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16번째 확진 환자가 태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항 일대 비상 방역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이 환자의 접촉자로 파악된 306명 가운데 전남 지역 거주자 2명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일대에서 방호복을 한 공무원과 자율방역 단원들이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액이 든 분무기를 사용해 입출국장 출입문과 버스 정류장, 주차장 등을 꼼꼼하게 방역합니다. 혹시나 모를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안군 그 주민 자율방역단하고 그 민간 합동으로 오늘 무안군 공항 일대와 그다음에 무안공항 주차장 주변을 방역하러 나왔습니다. 태국 여행을 마친 16번 환자가 이곳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 무안공항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측은 지난달 19일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공항 내부를 방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월 6회 방역 활동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광주의 16번째 환자 가족 외에 설 연휴 기간 접촉한 전남 지역 거주자는 2명으로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에 동승한 탑승객과 승무원 등 172명은 잠복기인 2주가 지났고 확진자 역시 입국 후 6일 만에 발병한 만큼 감염 가능성이 낮아 격리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설 명절 이후 괌, 베트남 등 중국 이해 지역에서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도민 24명에 대해서도 발열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3명에서 2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순천시가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행정용 안심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순천시는 폭언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경찰서와 연계한 비상벨을 민원 담당 부서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오는 1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상벨이 작동되면 자동으로 112 신고센터에 접수돼 경찰이 위험 상황을 제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순천을 참 생태주소로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순천시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순천환경연 등은 어제 시민 700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 참여 조례에 의한 정책 토론 청구서를 순천시에 접수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들어 순천시의 대기질이 나빠졌고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도 전라남도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등의 통계 조사가 나왔다며 생태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인 여순 사건 무죄 판결 이후 지역에서는 유족들의 재심 청구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지역별로 제각각이라 하나로 통일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125명의 민간인이 즉결 처분당해 안매장된 만성리 학살 사건. 여수 지역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지만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화의 조사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탓에 위령비는 100비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유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번 사례로 볼 때 군법회의를 거쳐 즉결 처분을 당한 희생자들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심의 근거 자료가 됐던 호남지구 계엄사령부 군법회의의 판결 집행명령서는 17건 이상 작성됐는데 실물이 발견된 2호와 3호, 5호, 13호 명단에 있는 유죄 판결자는 1,214명으로 모두 재심 청구 대상입니다. 각 지역 유족회에는 재심 절차를 묻는 유족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한두 통 하씩 옵니다. 그 재판상을 공론화시키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2월 15일부터 2월 20일 이내에 변호사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수에서만 20여 명의 유족들이 재심 청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광양과 보성, 구례, 서울 등의 유족회도 재심 청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규모 소송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전수조사와 재심 청구 소송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이제 지식이나 자료를 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족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전남도를 비롯해서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공동으로 법률 지원단을 꾸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책위에 따르면 집단 소송을 하겠다며 수임비부터 받는 사례가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대규모 청구 소송이 될 여순 사건 재심, 유족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관련 단체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2월 입춘 한파가 찾아오면서 한랭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229명이었고 이 가운데 전남은 18명으로 8%를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 평균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온화했던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한파에 노출될 경우 한랭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인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으로 대처가 미흡하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어제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수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소경제홍보 TF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소 충전소 설치 계획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수소 충전소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며 오는 5월 말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개 유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26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노인 일자리 제공 확대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영농 인프라 정비와 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3,298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은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과 배수 개선 사업, 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로부터 농가 소득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재편이 이번 주 중에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3지대 통합이 끝나면 자신의 역할도 거기까지라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도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3당 통합 선언은 이달 중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의 통합에 속도를 낼 뜻을 내비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치권 역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긴급대책회의에서 이번 달 말까지 유권자와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특히 당원 집회나 행사를 연기하라고 밝혔습니다. 냉각까지 더해져서요. 지금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고요. 서울도 영하 11.7도로 올겨울 들어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관령도 영하 23.4도, 대전 영하 10.2도, 부산도 영하 4.8도로 어제보다 최대 10도가량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낮에 기온이 오른다 하더라도 예년 이맘때보다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